인간의 감정이나 사물에서 느끼는 마음을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 음악.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생성, 발전하는 음악은 각 민족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도구, 악기에도 나타나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적 토양에 뿌리내린 한국 전통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은고와 쌍벽을 이루는 현악기, 가야금. 고고하고 청아한 선율은 신명과 풍류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 정서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재대학교 미디어 컨텐츠학과 조세린 클라크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전통악기,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한복 입고 계신 모습이 참 단아하고 잘 어울리세요. 한복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은 한국과 외국을 무대로 가야금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시키는 곳인데 어렸을 때부터 3살부터 이렇게 수수키 바이올린도 하고 근데 내가 3살 때 알래스카로 이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피아노로 바뀌고 클래리넷도 하고 나중에 오보에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동아시아 현악기 만날 때부터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바뀌었어요. 동양악기로. 네. 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음악과 함께 해오고 계신 건데요. 동아시아와의 인연도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대학교 때 콧도 이런 가야금하고 비슷한 악기만 하고 만지자마자 이렇게 하다마자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악기가 뭐냐 이게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보에 그만하고 근데 그때는 내가 공부 시작할 때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같이 공부하는 중국인이 고쟁, 옛날쟁 이렇게 쓰고 그 종이에 그 한자 가지고 중국에 가서 부탁했어요. 공부할 수 있냐고. 예, 공부 시작하다가 1년 하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제일 유명한 제잉 선생님이 뉴욕에 계셨어요. 그때는 우리 학교에서 2시간만 가면 되니까 주말에 뉴욕에 가서 쟁을 배우고 그리 학교에서 고도를 배우고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우리 학교는 음악 인류학과 유명해서 연주자 많이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때는 백인옥 씨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그때는 처음 가야금을 보고 그때는 관심 없었지만은 그거 통해서 한국에도 이런 악기 있다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도 비교만 가기 위해서 좀 가볼까 생각해서 직접 국립국악관한테 편지 쓰고 장학금 받을 수 있냐고 여러 가지 했더니 짧게 말하면 왔습니다. 92년에 대학교에 졸업한 후에
그 여름 동안 뉴욕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네, 시작했어요. 92년에.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음악을 접하시게 된 계기가 부모님 영향도 좀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본에서 중학교 다녔어요. 그게 전쟁 끝나고 할아버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중학교는 그 일본에서 다니고,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일본 말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일어를 시켰어요,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알래스카에 와가지고 일본의 회사, 그 목재 회사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일본에 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고, 근데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북해도 그 어떻게 미군 거기 베이스 커맨더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10년 동안 일본에서 살고, 그리고 엄마의 아버지도 그 태평양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서부 태평양적인 그런 구조로 보는 가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히 일본에 관심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연결이 되고, 그 일본과 이미가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 관심 생겼습니다. 네. 가족 환경이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던 거네요. 네. 일본과 중국 문화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신 건데요. 두 나라의 전통 악기도 연주하셨다고요? 사실은 내가 그 일본에 있을 때는 계속 오보에 배웠거든. 근데 돌아와서 우리 대학교에 와서 그 어떤 큰 선생님이 작은 선생님들을 보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 작은 선생님들 영어 한 마디 못하니까 1호를 연습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막 빠지고.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게 해서 일부러 악기 배우러 갔었어요. 물론 이게 동양학 하면서 동양학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원래는 북경에서 시작했지만은 남경예술대학교에 가서 그 재ing을 시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중국어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서예를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시에 재ing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러셨군요. 교수님께서 그 배우셨다는 그 일본의 고토, 중국의 재ing, 그 전통 악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국 악기는 지금 21현 있습니다. 25현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배웠던 21현 악기인데, 원래는 한국 악기하고 비슷하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특히 그 문화 대혁명 전에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현재적인 개량 악기를 디자인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그 피아노 줄처럼 이렇게 줄이 생기고, 그리고 뭐 내가 배울 때는 피켓 3개밖에 없고 지금은 18개로 하는 것이 와 이렇게 파포처럼 하는데, 그 전에 고토 배우는 건 13현금이에요. 지금 일본은 20현금 악기도 있고 17현 베이스 고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배우는 거는 13현. 특히 용현법이 그거 제일 많이 틀려요. 연주법도 고토하고 재ing은 피크 사용하고, 그래서 밝은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흘리는 물소리, 럼 이런 소리도 많고, 가야금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한 줄 한 줄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땅하고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노래하는 것이. 네. 한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진짜 그런 악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 고토와 재ing을 이루고 있는 이 줄도 차이점이 있나요? 예, 그 가야금은 아직까지 명조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듣기를 이렇게 크게 농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눌고 소리가 빡 올라가요. 옛날에 중국 악기하고 일본 악기도 이렇게 명조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현재 악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에서는 명조시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테트론이라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테트론은 어떤 나일론하고 무슨 뭐가 섞였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비슷하게 생기는데 근데 너무너무 생겼어. 그래서 누르는 것만 해도 엄청 힘이 들어가요. 그때는 여기 왼손에 비가 나와요. 빅 사용하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왼손에서 나와요. 눌러야 되니까. 그 농현법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생겼으니까 이렇게 줄이 잡고 이렇게 찌 악기가 있었으면 보여줄 텐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가 재미있는 건 특히 현재 작곡가들이한테 잘 쓰는 악기. 왜냐하면은 악보는 줄의 순수로 보는 것이에요. 1, 2, 3, 4, 13줄까지 그 황태중임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레미도 보는 것이 아니라 1, 2, 3, 4 그래서 튜닝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 튜닝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쓰는 거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또 많아요. 조가 많아요. 그래서 조를 선택하고 그게 곡을 만들어요. 가야금 튜닝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특히 산조 가야금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선譜를 사용하고 보는데 그것도는 특히 작곡가들이 잘 쓰는 악기예요. 쉽게 쓸 수 있는 악기예요. 네. 중국과 일본 전통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 한국의 현악기 가야금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그때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하고 배우고 있어서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이런 악기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졸업생, 그러니까 4학년 졸업생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해마다 한 명밖에 안 받아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몇 층이 올라가냐. 내가 마지막 층으로 갔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한 명밖에 못 가니까. 내가 2등 됐거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국악관하고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갈 준비돼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한국 정부에 변지서 아직까지 그때는 그 국악관에 지금 외국인 위한에 프로그램가 지금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국인도 없고 그때는 국악관에 인간문화재들이 돌아다니는 홀입니다. 뭐 거기에 누구지 박동진 선생님도 계시고 박귀 선생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유명한 인간문화재들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데였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 건축도 안 됐어요. 그 빌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외국인 위한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또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도 쓰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93년인가 94년인가 그때는 그 외국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위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그 교육제에 국악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해마다 여름 동안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 학생으로 국악을 배우고 다시 지방에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내가 올 때는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93년에 서편제 그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잠깐 몇 년 동안 인기가 생겼어요. 그 전에 표가
사람 없었어요. 그 객석에. 근데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표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네. 다시 그런 시대에 와야 돼요. 누가 다른 영화도 만들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가야금과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악기, 이 가야금을 전문적으로 사사한 외국인은 교수님이 유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공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기 힘들어요. 네. 네, 그런 가야금의 매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이렇게 특히 산조는 게 나는 현대곡 완전 현대곡도 많이 좋아하는데 퓨전곡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그 산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산조는 이렇게 쪼로 그 가락도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장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같이 할 때는 나는 흥이 시작할 때 떨리고 막 항상 떨리고 뭐 이렇게 근데 천천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딱딱하게 하다가 좀 이렇게 기가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좀 빨라진다. 그 하면서 이렇게 나는 흥이나 다이즈 버리고 팍 하는 것이에요. 못해도 재미있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 좋고 그리고 이렇게 줄 하나로 하는 것은 진짜 그 함께 머릿속에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조 같은 건 우리가 목소리로 할 수 있고 구음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악기로로 할 수 있고 그것도 재밌다고 그 쟁이나 뭐 이런 게 완전히 이렇게 짱짱짱짱 이게 화음도 중요하고 이렇게 막 흘고 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가야금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진짜 인간적인 걸 있다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그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창피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가야금이 내는 청아하고 이 아름다운 선율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금 연주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냥 그 비교 음악 가기 위해서 원래 왔는데
선생님의 소리 들어보니까 그 진짜 잘 할 수 있었으면 완벽한 사람 될 것 같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뭐 노노이나 생 보면 군자 되는 길이가 보이잖아. 그 소리 잘하는 건 진짜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완벽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데 아직까지 못합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네,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가야금 연주를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 대목을 부르면서 가야금 연주를 하는 그런 공연 예술인데요. 기쁨과 슬픔의 그런 감정을 판소리로 표현을 하실 때 언어가 달라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특히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주 생각보다 컸어요. 제가 넘었을 때. 넘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미국에서 연주하고 싶어서 프로그램 노트 위에서 번역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언어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투리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가 노래할 때는 병창에서는 여기 그 사랑가 중에 한 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하상경지 만야로 야는 야차 중국 야차는 끝나는 벼시예요. 야 하상경지 만야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노래할 때는 월까지 하는 것이 하상경지 만야 월 문법으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한자는 안 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은 소리로 발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야자는 아마 그 밤의 야자 생각하는 것이에요. 끝나는 야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의 장봉을 다 빌리고 이렇게 선생님마다 이렇게 다른 한자 붙일 때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한자로 쓰는 것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다 다르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그 번역가 하기 힘들어요. 원래 중국 시를 찾아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구하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많이 바뀌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소리의 길은 문학의 길보다 중요하다. 우리 국악인들한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도 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연구한 후에 내가 또 노래하려고 했는데 발음 이상한 건 너무 많아요.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교수님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노력은 많어. 리저트 객관은 뭐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전국과 해외를 무대로 한국 전통 음악을 기획하고 공연하고 계시죠? 네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병창이에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신기하니까. 근데 그 두 번째는 뭐 가야금 산조 같은 거. 세 번째는 현대곡. 그 사람들이 이 외국인이 이렇게 전통음악에 새로운 조금 모습을 주는 것이 좋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 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이 듣고 싶지 않아요. 모습 안 맞아. 한국 사람 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내가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할 때는 그때는 보통은 현대 음악 합니다. 특히 내가 중국쟁 한국 가야금 그리고 일본 것도 하고 한국 다악기 그룹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곡가들한테 여러 가지 시키고 새로운 곡을 만들고 우리가 그런 연주 많이 해요. 해외에서는. 근데 그런 공연 중에 보통 이렇게 전통곡 하나, 두 개 이렇게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산조도 하고 새로운 조금 분위기로. 그럼 이렇게 해외에서 공연을 하실 때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우리 음악을 일반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 문화적인 그 귀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냥 모습 이렇게 한복 입는 모습이 이상한 악기 그런 근데 드는 것보다 뭐 아시아 사람들이 왔다 그런 거. 근데 독일 사람들이 조금 오리엔탈리즘의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귀가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독일 사람들이 음악에 듣는 법을 우리나라보다 잘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주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네, 가야금 연주로 한국 대중문화 열풍, 한류의 앞장을 서고 계신데요. 한국인들이 바로잡아야 할 전통 음악에 대한 시각 한 말씀 해주시죠.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것은 한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한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류는 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K-팝 생각하면 지금 다 영어로 해야 하잖아요. 네. 영어로 하면 남아있는 한국 거는 뭐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거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인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목적게 서양 나라에 그 우리나라 뭐 대중음악 대중 그 문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서양에서는 방법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성공했죠. 그 비슷한 문화 있는 나라들에서. 근데 서양에서는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우리가 좋은 팝 뮤직도 있는데 우리 거는 있는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어야 되나? 네. 그런 우리한테 뭐 재미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한테 그 서양인들한테 이거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없는 거 보고 싶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는 그랬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교육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세계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다 하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류 같은 것은 특히 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즘 한류 말 할 때는 이거 K-팝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K-팝은 우리도 우리 곡이 있는데 왜 한국말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어떤 팬들이가 있는데 어른들이 사이도 몰라요. 어른들이. 네, 진정한 우리 것으로 제대로 된 한류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소리꾼의 애환을 담았던 영화 서편제가 1993년 개봉됐을 때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뭐 소프트 파워 만드는 것이죠, 나라 위에서. 근데 한국만 아니라 나라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 스탠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컴피티션가 세라고 생각해요. 거기 컴피티션가 엄청 많아요, 미국에서는. 네, 옛날부터 중국하고 일본의 그 학교마다 그런 일본 학, 중국 학이 있었어요. 한국 학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이런 학 만들어야 되고 학교마다. 근데 지금은 성공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물놀이. 학교마다 사물놀이 팀이 있어요. 그거는 멋있어요. 어디 가든지 백인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같이 사물놀이 즐겁게 하는 것은 그거는 김덕수 선생님의 성공이에요. 김덕수 선생님은 세계 돌아다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물놀이 하는 것이 그리고 모시고 연주하고 재미있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 복잡한 이렇게 박자나 뭐 이렇게 그 장단 같은 거. 이
거기 가락 없으니까 이렇게 또 조금 쉽게 하시잖아. 그리고 재밌잖아. 흥이 나고. 우리 학교마다 그 사모놀이 팀이 있어요. 못해도 있어. 그거는 어디 뭐보다 다 성공했어요. 우리가 한국 생각할 때는 사모놀이 무조건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거는 좀 성공하는 그 전통 한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이라도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랑해도 힘들어.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또 열심히 더 잘 하려고 네.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가려고 소리를 찾아는 거는 끝까지 근데 아마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가 온 나라에 넘쳐 흘렀다.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맥을 밝히는 사서, 삼성기 상의 내용인데요.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천재를 올렸던 단군 조선 시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도구 악기를 사용해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현악기 하프와 흡사한 공후. 단군 조선 시대 현악기로 추정되는 이 악기는 고려시대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는데요. 선조들은 상고시대 제천 행사로부터 이어진 신명과 풍류의 한민족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악기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 가야금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전통악기, 관심 가져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